천천히 찍어. 뿅!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물주기에 관련해서 성심과 성의 것을 합쳐서 여러분들한테 핵심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물주기에 관련된 세월농부의 철학이 담겨 있다. 아, 이게 서론이 좀 길다. 아무튼 호접란 물주기 간단해요. 호접란을 딱 가져오셔야지 마님. 아, 우리 마님은 준비가 많이 호졌나? 여기 호접란 그든지 간에 뭐 아무거나 그거 가져와도 돼요. 그 우리가 물을 주는 데 있어서 자, 이렇게 이끼로 심어져 있느냐, 소나무 껍질 밖으로 심어져 있느냐. 자, 얘는 밖으로 심어져 있죠. 자, 이게 난에 있어서 가장 차이를 두고 관리해야 될 핵심 체크예요. 핵심 체크.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관리하기 쉽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크예요. 바크. 왜? 이유는 물을 자주 줘야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물을 자주 주고 싶으니까 습관상 이끼가 안 맞는 거예요. 자, 이끼는 정말로 이렇게 딱딱하게 심어야지 돼. 농가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 어떤 분들은 흘렁흘렁하게 심어야 뿌리가 잘 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 한 명. 10명 중에 농가. 그 다음에 5명은 딱딱하게 심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해. 나머지 사람은 뭔 얘기하는지를 몰라. 이게. 자, 착색나는 딱딱하게 심어야, 그죠? 이끼는 아무리 딱딱하게 심어도 공급 확보가 됩니다. 가습이 무한정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물을 한번 팍 주고 나서 한 2시간 이내에만 어느 정도 물만 말라준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끼가 가장 좋은 물관리 방법이에요. 그런데 왜 소비자들은 안 하고 일부 농가를 안 하냐 하는 거는 그 이끼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끼는 자연 상태에 딱딱하게 느끼면은 뿌리를 잘 돕니다. 호접이.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나 난을 설명할 때 식재가 가장 첫 번째다. 이끼로 심어졌으면은 푹 담가서 한 달에 한 번. 그러면 80점이요. 자, 얘는 밖으로 심어졌으면 한 달에 2번, 그죠? 3번 줘도 괜찮다. 얘도 2번 줘도 괜찮다. 제가 괜찮다라는 의미는 엊그저께 설명드렸듯이 그 사이에 조금 마르는 기간을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물주기에 관해서 착색난만이 아니라 호접난만이 아니라 물 주는 데서 기본적인 거는 물은, 자, 물이라는 거는 한 번에 많이 한 번에 왕창 준다. 막 들이부어 가지고 핵심은 뭐냐? 빨리 말라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많이 줘도 2-3시간에 말르면은 상관이 환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은 물 주지 말라면은 장마철에는 빨리 안 말라요. 해가 안 뜨고 바람이 안 불고. 더더군다나 비 오는 날 물 주면은 독이죠. 그건 물이 아니라 독이요, 독. 예. 그죠? 그래서 물 주는 거 첫 번째는 한 번에 많이 줘야지 된다. 자, 바크에 주더라도 밑에 흘러내리면 끝이다가 아니라 계속 흘러내리게 줘야지 된다. 사람도 하루에 2리터의 물을 강제로 마시면은 노폐물이 쓰러져 내려가서 건강에 좋다. 식물도 똑같다. 그 다음에 2번째, 자, 물주기 하는 데 있어서의 계절별로 시기별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식물들도 여본, 체온, 몸의 온도가 있는데 지금 몸의 온도나 이 공기 중의 온도나 비슷해요. 얘가 한 25도? 그죠? 지금 온도도 한 25도. 그러면은 물 주면 되는 거야. 지금 이 시기, 이 타이밍에. 그런데 물의 온도가 금방 받으면은 지하수라든가 그런 15도 전후예요. 그러면 얘가 호접란은 25도, 지금 온도를 좋아해. 그러면 15도의 물을 25도의 여본에다가 주면 어떻게 할까? 얘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깜짝 놀래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해?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 못 살겠다 깨꼬리. 다음 행동은 뭐요? 영양생장. 몸집을 키우는 게 아니라 생식생장.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꽃을 피워요. 그래서 한겨울에 많은 농가가 물을 그냥 찬물을 주는 거예요. 많은 농가가 그래요. 실제로 저도 거의 한 1, 2년 차까지 그렇게 했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이 찬물을 주면은 유일하게 거의 안 되는 작물이 호접란이다. 호접란은 찬물을 주면은 안 된다. 그래서 하루 받아서 줘라 뭐라 이거지만은 최소한도 사시사철 호접란을 키우려고 그러면은 물이 살짝 뜨뜻한 물을 데펴서 우리가 만져봤을 때 따뜻하게 느껴졌을 정도의 물을 주면 제일 좋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최소한 받아서 한 20도 정도 이상 물이 따뜻했을 때 준다. 그 얘기는 뭐예요? 식물의 입의 온도하고 물의 온도하고 같을 때, 약 최소한 같을 때 주면은 어떻게? 식물들이 제일 좋아한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계절별로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지금은 여름이라고 봐야 돼요. 봄, 가을에는 오전 10시 정도 되면은 해가 뜨고 해서 햇살도 나고 해서 이때쯤이면 어떻게? 물을 준다. 그죠? 가을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봄, 가을에는 환경이 좋을 때는 우리나라 여건상 10시에 물을 주면 좋다. 12시 이전까지는 마쳐야 되겠죠. 오전에 준다. 그죠? 요즘은 여름이야. 여름에는 어떻게? 언제 줘? 한낮에 주면 어떻게 돼? 외부 온도가 35도에서 그죠? 거의 상황에 따른 40도까지 올라간다. 자, 그래도 물의 온도는 몇 도다? 25도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는 입은 뜨거운데 또 찬물을 붓고 25도가 찬물이 아니야. 근데 여본이 이게 데펴져가지고 햇볕에 데펴져가지고 40도 35도였으면 25도의 물을 주면은 깜짝 놀라요. 이거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온도가 37도인데 36도 5도인데 목욕탕 가서 10도 높은 45도 물을 해보세요. 확 뜨거 깜짝 놀래. 그런데 왜 식물한테는 10도의 온도 차이를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주냐 이거죠. 그래서 물의 온도를 맞추는 시기가 여름에는 이 시간, 낮에가 아니고 이 시간에는 해가 들어갔어? 선선해. 그러면 물의 온도하고 비슷하니까 이때 준다. 아니면은 해 진력 아니면 아침으로 가면 어떻게? 해 뜨기 직전, 해 뜰 때쯤, 그때가 뭐다? 한마디로 여본하고 물의 온도하고 비슷할 때다 라고도 하지만은 우리가 쾌적하게 느끼는 때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겨울에는 어떻게 돼? 겨울에는 물을 덜 주겠지만 그래도 줘야지 된다. 그러면 언제 준다? 낮에 준다. 한낮에 되어야 비로소 물의 온도하고 입의 온도가 비슷해진다. 자,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가지고 봄, 가을에는 이른 아침에 주세요. 해질녘에 주세요. 뭐 낮에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외워야 돼요? 아니요. 그냥 한마디로 물은 언제 준다? 환경이 좋을 때 준다. 그죠? 환경이 언제 좋아? 봄, 가을에는 오전이 좋고 여름에는 아침이나 저녁에가 좋고 그죠?
겨울에는 한낮에가 환경이 좋다. 그래서 물은 언제 준다? 환경이 좋을 때 준다. 라고 하는 기본 개념만 알면은 다 할 수 있다. 자, 물주기. 자, 그 다음에 물주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자, 우리나라 가을에 시골에 가면은 가을에 벼가 이렇게 막 숙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삭이 이렇게 알곡을 연구해요. 그때쯤 대한민국은 100% 태풍이 하나나 두 개 지나갑니다. 태풍이 지나가요. 그러면은 시골에 벼농사 짓는 농부는 가을이 되면은 논에 물을 이렇게 알곡 익으라고 물을 딱 대놨다가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물을 한번 쭉 빼버려요. 자, 여러분들이 벼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물을 열심히 풍성하게 주다가 물을 빼버렸어. 나는 벼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돼? 내가 벼인데 물이 없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여 뿌리에 힘을 줘서 물을 찾아 뿌리를 박습니다. 땅 속으로. 그런데 농부가 2, 3일 있다가 물을 대면은 휴, 살았다 하고 다시 알곡을 연굴고 잎을 키우죠. 지상부를 키우죠. 그러면 농부가 한 일주일 있다가 물을 또 확 빼버려. 그러면 벼인 나는 아, 우리 주인님이 또 삐졌나? 라고 처음보다는 덜 놀랄지만은 그래도 또 있는 힘을 다하여 물을 찾아서 뿌리를 움직여요. 땅 속에 박아요. 열심히 하루 이틀. 그러면은 농부가 다시 물을 대주면 휴, 너무 행복하죠. 왜? 물이 없다가 뿌리를 박는데 열심히 뿌리 생육을 하다가 힘 지쳤는데 물을 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벼는 이렇게 농부가 두 번 물떼기를 하라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어. 근데 그걸 지키는 농부는 한 60-70%밖에 안 돼. 그래서 가을에 가보면은 물떼기를 두 번 한 농가의 벼는 태풍이 와도 그대로 서 있어. 아주 알곡을 염을 그대로 서 있어. 진짜로. 그런데 물떼기 하지 않은 벼는 확 풍성하고 좋은 것 같지만은 태풍이 오면은 꽃가닥 쏟아져. 다 쓰러진 노는 그 벼 이삭이 푸른기, 녹색, 질소질을 많이 줘서 잎만 키웠을 경우하고 물떼기를 안 했을 경우가 된다. 그래서 그런 놈들은 여지없이 쓰러져요. 그냥 바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입바람으로 훅 하면 쓰러져. 왜? 알곡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곧 쓰러지려고 그러는데 누가 톡 건드리면 쓰러지는 거예요. 자, 물주기의 원리.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자, 지상부의 벼를 키우려고 그러면은 물을 일주일에 5일을 주지만 이제 그 둥숙기라고 그러는데 알곡이 연그러 가는 그 시기에는 물떼기를 2일 정도는 또는 3일 정도 2, 3일 이거를 2번 정도 해야 뿌리 내림이 좋아서 지상부와 지하부가 균형 생장이 이룬다. 자, 이게 작물 재배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이 부분은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모르고 보이는 부분만 키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잘 안 된다. 그래서 물은 어떻게 준다? 마르면 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지만 남들한테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근데 저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물은 마르면 주는 게 아니라 마르고 나서 한 템포 쉬고 준다. 그러니까 우리 농가에서도 우리가 교육을 받다 보면은 그런 비슷한 그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 주고 나서 농가들끼리 하는 얘기는 그래서 좀 하루 이틀 쉬었다가
주라고 하는데 농가들마저도 빨리 키우고 싶은 욕심에 또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장에서 난만이 아니라 다른 거를 할 때도 그래서 물을 한번 어떻게? 폭 아니고 푹, 그죠? 푹 주면은 다음에는 어떻게? 또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비료를 한번 주고, 그죠? 비료를 한번 푹, 이게 아니고 이거는 푹 줘야 돼요. 푹 요만큼만 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한번 물을 푹 줘서, 그죠? 푹, 그죠? 욱 줘서 비료끼를 한번 씻어준다. 그죠? 이렇게 해서 기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주기를 하는 기본 원리가 단기간에 많이도 줘야 되지만은 절제미도 필요하다. 그래서 스프레이를 공중에 있는 부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프레이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그냥 주고 돌았으면은 말라요. 그래서 풍란을 우리가 부작을 해가지고 10만원짜리 숯부작을 딱 했어. 그거의 핵심은, 코아는 핵심은 풍란 하나인데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 풍란인데 얘가 죽어. 축사망이야. 왜? 100% 말라서 죽는다. 스프레이만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얘를 기르기 위해서는 이끼가 푹 젖도록 줘야지 되는데 뺄 수 있으면은 빼서 푹 담그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바이러스 얘기들 하는데 동양란이라든가 출란 쪽은 한 화분에 저면 간수한다고 물 양동이 해놓고 여기 뭐 보세란이고 뭐 옥하고 뭐 한국 출란이고 다 한 양동이에다가 준다라는 얘기는 이건 미친 짓이죠.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이거는 바이러스가 하나가 걸려 있는 거가 옆으로 전파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주지 않는다.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주는데 저면 가수도 one and one, 그죠? 하나 대 하나로 주는 거가 원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그러면은 착색란, 자 제가 요거를 영상에 올리려다가 이거를 그저께 다 팔려가지고 그저께 가져와서 또 잔뜩 가져왔어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안 파는 이유가 요거를 뿌리가 좋은 거를 반달을 보내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뿌리 너무 좋고 고맙다라고 하는데 어떤 한 분은 왜 이게 반다가 이렇게 다 말라서 이런 거를 보내줬냐라고 하시기에 제가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반다는 말라 있어도 물 오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담가서 하면은 물 오름이 된다. 그리고 밑에 하엽이 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새순을 뽑으면 된다. 그 새순을 뽑을 수 있냐 없냐라는 거는 엽성이 아니라 착색나는 뿌리예요. 뿌리. 착색란의 생명은 뿌리가 많으면은 지상부는 뭐 걱정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뿌리가 많은 난들은 죽을 일이 없고 나이 많은 다육이는 죽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튼튼하게 있다라고 하는 애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물주기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 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끼는 한 달에 한 번만 주면은 이게 물렁물렁하지 않고 이거 만져보면 딱딱합니다. 진짜 딱딱한데 이렇게 딱딱하게 심어 있는 거는 한 5분 정도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면은 마르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거. 한 달에 한 번 이렇게만 하면은 이렇게 쉬운 관리인데 이거를 욕심내서 무슨 하자 생길까봐 보름에 한 번 주고 또 다음에 옆에 간엽이 있어. 그러면 간엽을 물 주다가 보니까 난도 얘는 비싼 거야. 간엽보다 조금. 그러면 얘들 또 줘. 이렇게 해서 가습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물을 주다 보니까 축사마. 오히려 바크보다 이끼가 훨씬 관리가 쉬운데도 많은 분들이 바크로 분갈이를 하시려고, 그래서 저도 우기지 않고 바크로 분갈이 하셔라. 바크가 더 편리하면 본인에 맞게 관리하시면 맞다. 그래서 농가는 생명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걸 이끼로 할 것인가 바크로 할 것인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엄청나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했지만 우리보다 금 100년 전부터 연구하고 경험했던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일본도 호접나는 이끼가 아니면 다른 것도 심고 별의별 거를 다 하다가 결론은 이끼입니다. 딱딱하게 심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다라는 거는 그냥 나와요. 왜? 잘 기르는 사람은 딱딱해요. 물건이 좋은 농가들은 딱딱해요. 왜? 관리가 오히려 쉽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뭐 몇 년, 지금 한 5년 정도 분갈이를 안 했어요. 이거는 통기성이 없고 그런데도 잘 자라는 거예요. 왜? 이 발브가 워낙 튼튼하고, 그죠? 그래서 착색난들은 발브가 있는 것들은 발브를 보고, 그 다음에 뿌리가 있는 애들은 뿌리를 보고,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크든 수태든 모아 심기, 이렇게 선물 받은 난들은 정말 한 달에 한 번 이상 물 주면 그건 100% 축사망입니다. 자, 물 주기에 관해서 조금 제가 부족한 부분들은 다음에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호접란은 안 되는데 반단은 됩니다. 막실라리아 쭈글쭈글해진 것들은 주면은 통통해집니다. 온실은 쭈글쭈글해진 거 안 됩니다. 고무나무 완전히 말랐는데 한 24시간 이틀 정도 세수대에다 해놓으면 언제 그런 듯이, 그죠? 비 올 때 먹는 악어들이 먹는 거 그러고 마냥 이렇게 쭉 서요. 신기해요. 호접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물을 가장 많이 먹는 기본적인 것들은 장미, 입이 많잖아요. 그죠? 트리안 걔네들은 아주 입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 애들은 물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엽이 얇다. 그 다음에 식구가 많다. 그럼 물을 많이 줘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물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얘네 이름 안 얘기해 주세요. 얘네들 네. 카틀레야. 얘네들은 대만에서, 자, 얘는 제가 진작에 둘 다 예약이 됐는데 영상을 찍은 다음에 가져가십시오. 우리 고객들한테 선보인 다음에 가져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여기 박수 치신 분들이 지금 생방송으로 이렇게 공개 방송 청취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가지고 가실 분입니다. 자,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저희 집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에요. 자, 요것도 둘 다 그 대만에서 남바가 있습니다. 남바가. 그래서 품종명은 대만에서 육종된 교배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월농부였습니다. 고맙습니다.